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부터 보시죠. 돌아가라고 할 수 없어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본인을 포함해 총 11명과 오찬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위와 어떻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들께 그것도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으로서 무엇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부터 다시 살펴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수칙상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한데요. 참석자 중 1명이 예정에 없던 배우자를 데려왔고 그냥 돌아가라고 할 수 없어서 동석했던 거라고 해명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김 총리, 방역 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중대본부장입니다. 이거 좀 아니지 않았을까 싶네요. 2위 보겠습니다. 7승 3패 홀가분. 무야홍 바람을 일으켰던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선거 전적이 이제 7승 3패가 됐다며 마음이 홀가분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2030 세대의 지지를 받았던 기세를 몰아서 모레 청년 플랫폼을 공개하고 정파를 떠나 청년들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앞서 당 선대위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했었는데요. 이런 청년 행보를 두고 계속해서 존재감을 구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위 보시죠. 이재명의 119 CCTV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 당시 구급차 내 CCTV 캡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상황도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119 신고 기록과 구급일지를 추가로 공개하면서 가짜뉴스 차단에 나섰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아내와 결혼하겠다던 이재명 후보 측의 이런 공개,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예, 하나씩 픽해서 좀 더 촌철살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의원님은 가족은 건들지 말자. 가족은 이런 얘기를 건들지 좀 하고 싶은데요. 혹시 김중혁 센터장님도 그래서 저도 같은 거 했으면 좋겠는데. 가족은 건들지 말자. 아니 근데 가족은 건들지 말자는 아니고 저는 그 CCTV 얘기 예, 이재명 후보의 왜냐면 응급실 CCTV. 그 부인은 굉장히 중요한 그 후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하여튼 그 부인의 정보도 공개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족은 건들지 말자고 한 취지는 그 후보의 가족도 어쨌든 후보가 되는 순간 공적 인물입니다. 예. 그 공적 인물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될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을 어겼다든지 뭐 어떤 뭐 이권을 개입했다든지 특권을 누렸다든지 갑질을 했다든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사생활의 영역에까지 이런저러한 그 루머들과 이런저러한 구설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은 우리 정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하고요. 어쨌든 한밤중에 어쨌든 후보의 배우자가 다쳐서 병원 응급실에 가서 꿰매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와 관련된 수많은 이제 루머들이 생기고 찌라시들이 돌고 예. 급기야는 CCTV 화면을 공개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마음이 편치 않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씁쓸하고 사실 그런 루머를 만약에 네. 조직적으로 생산해낸 그런 세력이나 혹은 그런 집단이 있다면 이것이 이거는 이제 제2의 시발단 사태다. 이런 근데 뭐 얘기까지 이제 했는데. 실제 그런 건지 아닌지는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뭐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고. 근데 만약 그런 거라면은 그에 대해서는 저는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센터장님은 예.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이제 좀 반론이라고 뭐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니 대통령 후보의 더구나 집권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새벽 1시에 뭐 쓰러졌는데 뭐 열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쓰러지는데 왜 열상이지? 왜 찢어지는 게 왜 생기지? 뭐 이런 것도 좀 상식적으로. 근데 지금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뭐 화장실에 갔는데 쓰러져서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모서리도 있고 어디 있으니까 예. 어디 부딪혀서 어떻게 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발표가 났을 때는 그냥 다 없이 그냥 구토와 무슨 뭐가 나서 예. 그래서 열상이 나서 그 입원을 했고 후보는 오늘 일정이 없다 못한다 그러니까 옆에서 간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그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아? 후보가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시점에서 본인이 다쳤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남편은 일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좀 이상한 여러 가지 뭐 소문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악의적으로 뭐 그런 걸 또 예.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런 것은 공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좀 더 투명하게 애초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그러면 그 의사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의사가 네. 보기에 이러이러한 일로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조금 이런 거 없지 않았을까요? 예, 일단 뭐 이해식 대변인이 지금은 대변인이 아니죠. 이해식 의원이 바로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구토가 있었고 어지럼증을 느껴서 쓰러져서 열상이 생겼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예전부터 뉴스 할 때도 보면 아픈 사람을 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만들고 물론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정도의 정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데 뭔가를 얘기를 만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렇죠. 예. 네.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별로 지금 만약에 지금 설명되신 것이 다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그거를 뭐 악의적으로 뭐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것이야 네. 뭐 돌아다니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야 예. 이게 뭐 이렇게까지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어떤 후보가 됐든 뭐가 이건 있으면 뭐 선대위 측의 분명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빨리 투명하게 얘기를 해줘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안 생기게 해줘야지 어쩔 수 없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